예, 지금까지 한국항공대학교 김인규 비행교육원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하루의 뉴스 정리하는 정면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 계속하죠. 지금 이 제주항공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정말 무안공항에서 이렇게 참사를 일으켰는데 우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네, 어제 아침 9시 3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항공기가 이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탑승객은 승객 175명, 운항 승무원 그러니까 기장과 부기장 2명, 객실 승무원 6명 해서 모두 181명이었습니다. 해당 항공기가 처음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받고 2분 뒤에 메이데이 비상 상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행을 하는데요. 원래는 복행을 하면 한 바퀴 돌아서 원래 내리려고 했던 그렇죠. 활주로로 가는 것이 보통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떠서 반만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내리도록 이제 관제탑에서 허가를 줬고 조종사가 이를 수용해서 착륙을 하는데 이때 동체 착륙을 하게 됩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착륙 후에 활주로를 지나서 결국에는 앞에 있던 로컬라이저 시설 그 밑에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으면서 기체가 폭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요. 어제부터 1월 4일까지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도 설치가 돼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철저히 좀 조사가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기술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블랙박스라든지 이 음성 기록 장치 이런 거 이게 미국 도움을 또 좀 받아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번 조사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김인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비행 기록 장치 FDR 그리고 조종석의 음성 기록 장치 CVR 이렇게 블랙박스 2종이 오늘 오후에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FDR이 일부 훼손이 돼서 데이터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조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보잉사 이 737기를 제조한 회사죠. 보잉사도 조사에 참석을 하는데 NTSB 보잉사 관계자들이 오늘 저녁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금 이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서도 항공안전감독 실시합니다. 이 항공기 가동률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높은 것이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항공안전감독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보잉 737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많이 팔린 항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이 확률적으로 본다면 많이 팔리면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어쨌든 이 기종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이 보잉 737-800 이게 사고 기종인데요. 예. 해당 기종에 대한 전수 특별 점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이참에 다 들여다본다는 계획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737기는 베스트셀러라서 워낙 많은 항공사들이 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 대부분은 해당 기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총 101대가 있는데 사실 제주항공이 LCC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다 보니까 이 737-800 기종을 39대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티웨이가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 10대, 에어인천이 4대, 대한항공이 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되고 나서 5,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그거를 우리 원장님한테 못 물어봤는데 이 부딪힌 방위각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딪힌 콘크리트 시설물. 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다양한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방위각 시설이 로컬라이저라는 그 꼭 필요한 공항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안전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그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로 만든 둔덕 위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둔덕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단단해서 항공기가 부딪혀서 폭발한 주 원인이 됐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겁니다. 무한항공의 경우에는 2, 3m 높이의 흙더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로컬라이저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활주로의 정가운데에 그렇죠. 네, 착륙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활주로 끝쪽에 세워지는데 이 로컬라이저가 그 둔덕 위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 둔덕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조금 항공기가 이렇게 부딪혀도 크게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아주 단단하지 않은 걸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보도를 보면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기초 구조물은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재질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사실 국토부에도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둔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많은 공항에도 이미 설치가 돼 있고 해외에도 LA 공항이나 뭐 스페인에 있는 공항, 남아공에 있는 공항 등에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이 있다라고 이게 아주 특별하거나 문제가 되는 시설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정말 꼼꼼하게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요. 제주항공에서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향후 수습 방안 발표했는데 일단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보험사와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는 사고기가 총 5개 보험사에 분산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에서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금 그리고 보험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이 요청하는 시점에 협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장례 절차나 유가족들의 체류 비용이나 직간접적인 모든 비용은 제주항공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신원 파악이 안 된 시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141명 에 대한 신원이 확인이 됐고 38명은 DNA 분석, 지문 채취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DNA를 통한 신원 확인은 사실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10여일가량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제가 정정을 하자면 제주항공 희생자 신원 141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146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문 대조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유가족들의 DNA 채취하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수습된 179명 시신 모두 임시 안치소로 쓰이고 있는 경납고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나면 유가족들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